오늘 주민문학 시간에 준비한 자료는 낙타의 눈물이라는 DNA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 이 낙타의 특이한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 특이한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점 이런 것을 제가 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낙타의 눈물 DNA를 믿어라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거는 그 낙타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몽고의 낙타를 키우는 한 가족의 그 가족사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건데 이제 작품성이 우수해가지고 이제 상을 많이 받았어요. 뭐 다큐멘터리 보면 감독상도 받았고, 뭐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관객상도 받았고, 근데 이 낙타가 물론 이제 낙타는 이제 아랍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그 아랍권 사막 지역, 아프리카 사막 지역하고 이 몽고 고원 사막 지역에 이제 주로 이제 쓰이는 이제 가축인데 이 낙타의 습성이 자기 새끼가 아니면 남의 새끼한테는 젖을 절대 안 물린대요. 그다음에 자기 새끼한테도 젖을 잘 안 물리는 경우가 있대요. 이때 이제 이렇게 젖을 잘 안 물리려고 할 때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새끼를 그 어미 낙타가 새끼를 막 먹여야 되잖아요. 가축을 하는 그 주인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아무 새끼한테도 안 먹이니까 그때 아무 자기 새끼가 아니어도 젖을 물리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기를 사용하는 게 이제 전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 내용은 뭐냐면 그 낙타를 키우는 한 가족, 몽고의 한 가족이 있는데 어미 낙타가 임신한 어미 낙타가 이제 그 새끼를 낳는데 굉장히 힘들게 난 거예요. 이 난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난산 스트레스로 새끼를 굉장히 멀리하는 거예요. 젖을 물리기는커녕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 이 다큐멘터리 사진인데 이 하얀 게 이제 새끼예요. 이 좀 거무튀한 게 이제 어미 낙타고. 그러니까 새끼가 좀 다가가려고 하면 이만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젖을 물리기는커녕 새끼를 그냥 아예 그냥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낙타를 달래기 위해서 몽고의 전통 악기 마두금을 씁니다. 그렇죠? 이 마두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새끼가 아니면 젖을 안 물리려는 그 낙타의 습성 때문에 자기 새끼가 아니어도 젖을 막 먹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 내용에서는 이 난산 스트레스로 자기 새끼인데도 안 먹이는 이 낙타를 위해서 이 마두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 이 마두금을 연주를 하면 이렇게 낙타가 눈물을 흘린대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그 모성애가 작동이 된다 그러는데 이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시작 전에도 틀어놨던 게 이 마두금이라는 악기의 연주곡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모성애가 마련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두금을 연주를 해주면 낙타가 이렇게 어미 낙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모성애가 자극이 돼서 새끼가 이제 젖을 물리도록 가까이 와도 이렇게 이제 모성애로 젖을 물리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에요. 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음악 치료로 뭐 모성애가 자극이 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낙타는 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다음에 주인의 보살핌에 의해서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가축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새끼를 낳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어. 근데 굉장히 심하게 고생을 했는데 주인이 좀 나를 알아줘 이 고생을 알아줘야 되는데 주인이 날 고생을 안 알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투정을 부리는데
이제 주인들이 뭐 악기도 연주해주고 자기의 고생을 알아주는 듯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해서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두금이라는 음악에 의해서 모성애가 발현이 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본 시인들이 굉장히 많은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낙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검색을 하면 한국 시인 중에도 뭐 너댓 명이 이 낙타의 눈물이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시를 많이 썼더라고요. 어떤 시인은 아예 낙타의 눈물이라는 그 시 제목을 대표시로 하면서 이제 시집까지 낸 시인이 있는데 그 여러 편의 낙타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시 중에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시가 이제 이 강준모라는 시인의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의 눈물, 낙타의 다큐를 본다. 사막을 종일 건너온 낙타는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아 가끔 굶어 죽게 한다고 한다. 몽골인들은 어미 낙타가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마두금을 들려줘 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제서야 낙타는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밤이 깊어 집에 오려고 본가를 나서려는데 연로한 엄니는 어쩌자고 눈물부터 흘릴까. 이 마지막 대목이 제 심금을 울려서 여러 편의 낙타의 눈물 시 중에 이제 강준모 시인 거를 제가 대표적으로 꼽았는데 근데 이 낙타는 4천 년 전부터 가축으로 사육이 됐다 그래요 인류에게. 그리고 2천 년 전부터는 아예 야생 낙타가 없대요. 가축 빼고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가축으로 만들면서 어, 개는 가축이 된 지 꽤 오래되잖아요. 근데 야생개도 있잖아요. 음, 근데 낙타는 2000년 전부터 야생 낙타는 없대요. 가축 낙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축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몽고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듯이 음, 어느 정도로 가축화가 됐냐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나 새끼 낳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주인 네가 내 이 노고를 안 알아줘? 그러니까 막 투정 부리잖아요. 저도 안 물리려고 그러고, 새끼가 다가오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근데 이제 음악을 들려주면서 연주도 해주고 조금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젖을 물리잖아요. 물론 이 마두금이라는 음악에 의해서 뭐 눈물도 흘리고 모성애가 자극이 됐다라는 이 다큐멘터리 내용에 충실해서 보면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서도 근데 제가 얘기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가축으로 이렇게 에, 음,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새끼를 낳아줬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좀 너희들 나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낙타의 심리도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낙타의 눈물도 눈물이지만 제가 보기엔 낙타의 심리. 음, 근데 이 호주라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는 뭐 대륙이라고는 하지만 바다로 동떨어져 있는 대륙이잖아요. 연결된 대륙이 아니고 다른 대륙하고. 그래서 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동물들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한 대륙과 대륙이 연결되지 않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캥거루라든지 근데 새는 새인데 날개가 태아된 새들. 근데 대부분 멸종했죠. 그러니까 다른 대륙에서 인간이 들어가면서 다른 동물들, 육식동물들이 들어가면서 고양이 같은 육식동물 들어가면서 날지 못하는 새들은 이제 멸종을 한 땅이기도 해요. 이 호주에는 낙타가 없어요. 호주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전체 면적의 거의 7, 80%가 사막이거든요. 근데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낙타라는 동물은 아예 없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땅이거든요. 근데 이 호주에 낙타가 처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냐면 1901년도에 처음 낙타를 들어간 사람이 아프리칸 사람인데 물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낙타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제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뭐 운반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짐도 나르고 해야 되는데 운반 수단이 없으니까 낙타를 갖고 물류 사업을 하게 됐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아프간 사업가가
처음으로 호주에 이제 낙타를 들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에서 이 호주에서 운송 수단으로 이제 낙타를 많이 썼는데, 근데 이 호주에 이제 교통 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철로도 놓이고 뭐 자동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도로가 이제 또 깔리면서 뭐 이런 기차라든지 자동차에 비해서 낙타는 운송 수단으로서는 좀 열악하잖아요. 그죠? 속도 면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지는 운송 수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호주에서 낙타를 운송 수단으로 쓰다가 그 차별화된 운송수단 기차가 생기고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낙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이 낙타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기차와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운송수단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냥 방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생된 낙타가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 낙타는 4천 년 전에 인류가 가축화시키면서 2천 년 전부터는 야생 낙타가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생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겨진 거죠. 왜냐하면 2천 년 동안 야생 낙타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호주에서 방생된 이 낙타가 자연적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아났냐면 지금 현재 약 120만 마리가 있대요. 호주 전역에 야생 낙타가. 그래서 이 낙타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나라가 또 호주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낙타가 있다 보니까 이 낙타는 어느 정도의 그 습성이냐면 물이 없어도 사는 동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물을 전혀 먹진 않잖아요. 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오랜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생명이 연장되는 특징을 갖고 있을 뿐이지 물을 엄청나게 먹는 동물이거든요. 5km 밖에서도 물 냄새를 맡는데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그 감각은 어느 동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돼 있는 동물이죠. 5km 밖에 있는 물 냄새까지도 맡고 그 물을 찾아서 마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물을 어느 정도나 많이 마시냐면 3분의 200리터를 마신대요. 우리가 이 페트병 보통 1리터짜리 사잖아요. 뭐 보통 우리가 300ml짜리 먹지만 1리터짜리를 200개를 3분 만에 먹는다는 거야,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식수가 들어가겠어요, 이들이 호주 황량한 지역, 사막 지역에 물,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이 낙타들이 120만 마리나 되는 낙타들이 5km 밖에서도 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물을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겠죠, 호주는. 이게 골머리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 낙타가 이 트림이나 방귀를 껴대는데 이 호주에 있는 야생 낙타 120만 마리로 인해서 약 50만 대의 자동차 매연이 발생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120만 마리 호주 야생 낙타는. 근데 심지어 뉴질랜드는 이제 그 축산업으로만 사는 나라잖아요. 뭐 관광 수입도 있지만 대부분 축산업이 이제 주요 수입원인데, 그러니까 가축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이 가축으로 인한 메탄 가스의 발생을 알기 때문에 방귀세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가축 방귀세. 그래서 가축 한 마리당 방귀 끼고 트림하는 발생하는 그 메탄 가스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서 가축에다 방귀세를 매기는 것이 지금 축산업을 하는 나라들한테 점점점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이 자동차 매연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이 120만 마리의 야생 낙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알아요. 이건 뭐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런 골머리를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죽이기도 한다 그럽니다. 보면 어떻게 죽이느냐면 헬기를 타고
야생 낙타니까 헬기를 타고 헬기에서 전쟁하듯이 기관총을 발사를 해서 죽인다 그래요. 이게 이 기사가 이제 2011년 5월 18일자 기사예요. 그러니까 벌써 뭐 13, 14년 전 기사죠. 근데 호주에서 벌써 야생 낙타 100만 마리 이때만 해도 이때 10여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다. 이게 이제 예, 기사화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라는 나라는 이 야생 낙타 때문에 어마어마한 골치를 앓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 낙타의 본산지인 아랍권, 뭐 아프리카 그 아랍권에 오히려 낙타가 부족해서 수출을 한다 그래요. 오히려 호주에서 수출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랍권은 돼지고기는 안 먹는데 낙타고기를 먹습니다. 낙타가 굉장히 맛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고기로 유부로 해서 또 이렇게 수출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 야생 낙타의 골머리를 어떻게 해소를 할까 이게 이제 호주 정도의 이제 골치인데 그래서 2000년 동안 잠자던 DNA가 완벽하게 재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야생 낙타는 전혀 없어서 인류는 낙타는 이제 야생에서 전혀 살 수 없다. 100% 인간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동물이다라고 여겼는데 호주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해버린 거예요. 120만 마리나 될 정도로.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잠자던 DNA가 완벽하게 재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어, 낙타는 완벽하게 가축화가 돼서 야생에서는 전혀 살아날 수 없다라는 어, 그 상식이 잘못된 상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완벽하게 호주에서 나타난 DNA를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호주에서 사는 낙타들은 뭐 내가 새끼를 낳는데 왜 못 알아줘 하는 그렇게 투정을 부리는 짓 전혀 안 하겠죠. 뭐. 야생에서 살아났으니까 그렇죠? 인간의 도움 없이도 난산을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는 야생의 낙타로 완벽하게 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잠자던 DNA를 완벽하게 재현한 이 호주 낙타를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류도, 지금 현대 생활에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지만, 이미 현대가 오기 전에, 예를 들면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수만 년 전, 수천 년 전에 인류가 갖고 있던 DNA를 이 현대 환경 때문에 발현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도 충분히, 우리가 발현한 DNA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낙타라는 동물조차도 2000년 만에 DNA를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는데,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영장류가 왜 그걸 못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DNA 중에 내가 현대인으로서 현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발현이 안 된 게 있겠지만, 내가 야생으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나의 DNA를 발현해서 야생의 인류, 영장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유추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DNA를 최대화시킨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DNA 중에 영장류가 갖고 있는 DNA 중에 가장 우수한 DNA는 저는 도전 DNA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어라든지 뭐 사회성이라든지 뭐 존경심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특성이 인류가 갖고 있죠. 영장류가. 근데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DNA 중에 가장 강력한 칭송받아야 되는 DNA는 저는 도전 DNA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지금 뭐 우주에까지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도전 DNA가 분명히 우리들 세포 곳곳에 숨어 있는 DNA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는 모든 DNA를 지금 발현하고 있는가라고 자문을 한다면 아마 우리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이 도전 DNA가 발화가 돼서 음,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결과를 도출하는 뉴스킨 비즈니스의 특성이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오늘 하루를 이번 주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오늘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확언! 나는 날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화이팅! 파이팅!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